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1월 9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주차 부산 제주경마는 월초 경마 편성이긴 했습니다만 이변이 속출한 경마 주간이었습니다. 인기마의 동반몰락과 복병마의 선전이 지속되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이번 2주차 부산 제주경마에서도 지속되리라 예측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유독 출전 주기가 짧아진 인기마들이 대거 출전하는데요. 아무래도 훈련의 강도나 컨디션 회복도로 보면 정상 주기 범주에서 벗어난 빠른 주기 출전하는 인기마들 좀 주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매경주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최성진 의원, 김지영 의원,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채찍 동반한 훈련, 강한 훈련, 동반 훈련 하면서 근성보강에 좀 성공을 해놓은 모습이라서 데뷔 전부터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말. 우승터치에서 아마 파워터치가 되겠습니다. 이번은 굉장히 단촐한 편성의 최외곽 게이트, 중속은 좋은 말로 판단됩니다. 이 정도 편성이라면 앞선에 가담하는 모습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능력은 충분한 말로 판단되는데 마필의 가벼움이 상당히 좋습니다. 재검 씨도 다소 은폐한 모습에 주폭의 가벼움이 느껴지고 있고 훈련 시 성과도 상당히 가벼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측 최적의 선입이라면 단거리 1000m라면 이번 바벨 드림의 최대 역습 가능해 보입니다. 1번 컬린타임 직전에 보여준 능력, 이번에 다시금 연투기에 치는 매우 높은 능력마죠. 초반 스피드, 직선 추입력 모두 갖춘 말로 판단이 되고 다행히 이번 편성상 초반 스피드가 그렇게 특출난 말이 아예 전무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선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늘어난 거리지만 경합 없는 편성의 가능성 역시 다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버텨내고 우승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말이 훈련 상태가 분명히 눈에 띄게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정상 출발 선입 전개를 한다면 장점인 추입력 발휘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2번만 마법의 질주가 1800 거리 자체는 그래도 1600 거리까지 뛰었던 모습들보다는 모래를 덜 맞고 뛰어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주폭이 좋은 마법의 질주, 승급전이라도 이번 연수 가치 있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뷔전 적응 이후에 연투를 거듭했던 마필입니다. 뛰었던 상대들 중에서 가장 약하다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행권도 강하지 않고요. 검증 세력들이 많고 코어 블레이드가 가지고 있는 초중속과 탄력이라면 이번 경기 입상도 아쉽죠. 우승을 해야만 하는 현상을 만났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하위 등급 확고 부동하게 능력 우위에 충만한 중심권의 마필은 서 있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악벽 있는 마필, 최근에 강한 상대 만나 계속해서 하염없이 무너진 마필 등등. 그야말로 능력 편차가 크지 않은 기복형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는데요. 과연 어떤 말이 이번에는 편성을 잘 만났고 전개도 유리하며 상타감이 좋아졌고 악벽을 떨쳐낼 수 있는지 모든 부분 다각도로 분석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11월의 2주차 금요경마 제1경주 포문은 백동일이 열어드리겠습니다. 1경주 1300m로 칠해주고 있고요. 총 10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확고하게 능력을 보여준 마필은 없다라고 평가를 해야겠죠. 그중 가장 많은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로 평가할 수 있는 전력은 안쪽에 있는 1번마 레이싱 갤러퍼라는 전력입니다. 1억 원의 고가의 마필치고는 성적이 좀 더디죠. 데뷔전은 빠른 스피드를 보여준 이후에 직선에서의 탄력은 아직 힘이 덜 찬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의 두 번의 경주는 운영을 제대로 끌어내서 못했을 뿐 탄력 자체는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직전의 경주도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중위권을 따라가면서 외선에서 뽑고 올라가는 주폭은 충분한 여유를 보여줬죠. 다행스럽게도 이번 경주가 발빠른 마필이 거의 없습니다.
인게이트 최적의 선두권 장악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잠재력 좋은 또는 훈련 시 연일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 레이싱 갤러퍼는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이번 경주 가장 경주 핵심 마필로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후차권 도전권에서는 안쪽에 있는 2번마 기대해란 마필의 주폭을 가장 높게 평가해야겠죠. 데뷔 전 밀렸던 전개 이후에도 강한 주폭을 바탕으로 첫 입상이 차지했던 마필, 연이었던 1300과 직전의 경주는 아예 초반에 흐름에 밀리고 모래를 맞고 처지면서 경주 전개를 풀어내질 못했어요. 운영에 미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직선 구간 보여줬던 주폭의 여유는 여전히 살아 있었던 마필인 만큼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빠르다고 할 수 없는 이번 경주에선 이번마 기대의 역습 충분히 기대를 걸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바깥쪽에 있는 10번마 통일한국도 점차적으로 주행의 안정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역시 고가의 마필치고 데뷔 전 1200에서 보여줬던 그 스피드 자체가 연결이 안 되는 주행이 다소 흔들리는 단점은 보여주고는 있지만 데뷔 이전부터 마필 자체를 거세를 담행하고 출전을 시킬 만큼 계속해서 변화를 위해 노력했던 직전에는 이제 흔들렸던 주행까지 잡혀가는 모습이라 외선이라도 오히려 외선에서 전개를 풀어나갈 수 있는 10번 통일한국의 스피드는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에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3번 킵고잉도 흐름 자체에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해졌죠. 데뷔 초에는 모래를 조금 맞았을 때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다라면 최근의 모습은 안정감 자체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주 역시 직전보다 약해진 상대 속에 최적의 선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3번마 킵고잉의 기본 능력도 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보여줄 잠재력, 레이스 전개 구도를 끌어나갈 수 있는 1번마 레이싱 갤러퍼를 필두로 이번 기대에 외곽에 있는 10번 통일한국, 기본 능력 좋은 3번 킵고잉의 선제를 우선 가치 있게 말씀드리는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의 선전을 저 역시 기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번 레이싱 갤러퍼 저 역시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은 말. 이번 경주 편성을 잘 만났고 1번 게이트 이점 선행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얼마든지 1300m 버틸 수 있는 유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3번 킥고잉의 최적 선입 전개, 또 이번 기대해 7월달 주행 순사 때 보여준 모습이라면 초반 스피드도 충분히 갖춘 말로 판단하는 만큼 이 말도 앞서는 최적 전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신 거 좀 약간 의외라고 생각이 됩니다. 6번 헌터파크입니다. 직전 경주 출발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초반 스피드를 갖춘 말로 판단이 되고 또 8월 달 이후에 8월, 10월 경주에서는 선입 전개로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사실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성적을 냈던 말들과 큰 착차는 없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 1번이 선에 나설 경우에 앞선에서 최적 전개 포지션 잡을 수 있는 말로 판단하는 만큼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6번 헌터파크 이 버티기 가능성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고민하고 있는 마필이 전 6번 헌터파크 저 역시 동의를 합니다. 결정력은 크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선임력을 발휘하고 있고 입상 당시가 이제 첫 입상 당시가 이제 1000m 인코스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쳤을 때 좀 능력이라고 좀 평가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스피드를 높게 평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스피드 자체가 월등한 마필로 판단하지는 않았고요. 선입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는 만큼 저 역시도 이 마필까지는 당일 상태와 마필의 주로 파악까지 판단한 다음에 마필의 가능성까지 점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헌터파크까지 인정하신다고 하니 저는 백동일 위원의 추천에 일단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모든 말들이 단서는 붙는 인기 마들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위원님 거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대동소이하죠. 저도 1번 레이싱 갤러퍼 이번 경주에 게이트 2점 살리는 선행 기대를 하면서 추천을 드리는데 그거보다는 직전 경주 너무 아쉬웠던 이번 기대해의 우선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직전에 이거 제가 전개도로 추천을 드렸었던 경주였는데 너무 초반에 의지가 없었던 모습이 아쉬웠어요. 이번에 진경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선행이던 추입이던 1번 바로 옆자리던 좀 더 안정적인 경주 운영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10번 동일한국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난 경주부터 협오정끈을 착용을 하기 시작하죠. 그 부분이 주행 안정에 확실하게 도움이 됐다라는 판단입니다. 외곽으로 밀려 있기는 해도 좀 더 안정된 주행 기대해 보겠고요. 6번 헌터파크. 역시 직전에 57.5 부담 중량도 무거웠기 때문에 낮아진 부담 중량 2점 활용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1경주 편성이요. 딱 보면서 이 말은 입상 유력시가 된다. 그런 말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 있죠. 믿어, 못 믿어. 이런 말들이 수두룩해요. 자, 3번 킵고잉이 9월 28일 경주에서는 정말 그 하이페이스를 이겨내며 앞선에서 상당히 좋은 근성을 발휘했는데 직전 경주는 3번 킵고잉이 흐름이 빠르게 진행은 됐습니다만
입상 시 전개에서 한참 뒤처졌습니다. 막판 걸음도 별로였죠. 이번 경주 뭐 빠르게 레이스를 주도할 만한 특출한 선행마가 없어 보입니다. 어찌됐든 3번 킥고잉은 자, 부담 중량도 내려갔고요. 초반 전개에서 인코스에서 좀 더 직전보다는 적극적으로 2선 혹은 선두권에서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기 때문에 2주 만에 서둘러 출전하지만 약해진 편성, 호기 그리고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 3번 킥고잉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0번 토기랑국은 김지영 의원이 잘 설명해 주셨네요. 협어전 끄승인 장구 착용 이후 직전에 뚜렷하게 자, 주행이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직전에도 이제 막판에 스퍼트 시 진로가 좀 막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타마 이제 방해당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출발 후에 250m 지점에서 타 마필에 진로 방해당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게이트는 최외곽이지만 아예 앞선에서도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마필로 보입니다. 뭐 1번 레이싱 갤러퍼도 경주 여건은 좋아졌는데 단지 1300m 첫 도전이라는 부분이 다소간 자, 눈에 띄는 부분이고 2번 기대해도 이번에 좀 한 박자 빠른 스포트 직전에 모래 맞고 밀렸어요. 이번에 얼마만큼 모래를 덜 맞고 전개 펼치느냐 관건이 되겠죠. 네, 부산 1경주 첫 스타트 경주는요. 자, 경주 여건이 상당히 좋아진 말이죠. 늘어난 거리 충분히 극복 가능할 전력으로 봅니다. 1번 레이싱 갤러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좋은 전력을 보이고 있는 연투의 상승세의 마필도 있고요. 흐름 빠른 레이스에 전개 뒤쳐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말. 이번에 5등급 승급전에 대폭 감량 혜택을 받은 말 등등 여러 가지 각도로 보면요. 다수의 입상 도전 세력들이 혼자하는 레이스입니다. 자, 인기마 혹은 복병 전력까지도 가능한 접전구도 부산 4경주는요.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이기고 가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 금요 부산 4경주입니다. 자, 1000m 경주, 단거리 경주도 너무 많다고 불만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사실 1000m 경주 계속 보다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선행말들이 오버페이스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관건이 될 전망이고 특히 여유가 있는 말들은 남들을 견제를 하기도 하죠. 그 부분까지 고려해 볼 때 4번 럭키 아델 승급전이고요. 3위로 승급했습니다. 직전 경주 상대막 견제하다 무너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이런 경주를 보면은 나한테 왜 그랬어? 라고 가서 따져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경주 내용상의 아쉬움이 컸었던 럭키 아들이었기 때문에 3위로 승급했다고 해서 무시당할 수 있는 전력은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면서 4번 럭키 아델의 서력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역시 승급전입니다만 10번 드림캣 외곽으로 밀렸어도 이 말이 치고 나오는 그 초속은 정말 멋들어지죠. 특히 조인공 기수와의 합이면은 이 외곽에서 감고 올라오는 멋진 선행력 이번에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3번 BK 마린 이 말도 모처럼 인코스 들어왔습니다. 주춤주춤하고 있는 다소 난조를 보였었던 컨디션 역시 회복세를 보임과 동시에 인코스의 배정이라고 한다면 이번 경기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할 메리트 있는 말로 3번 BK 마린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7번 댄싱 블레이즈는 상대적으로 추입을 선호를 하게 되는데 앞선이 무너질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꼭 이기고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서 당일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영 의원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명확한 분석으로 꼭 이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그 말씀해주신 마필들의 선전도 기원이 되지만 승급전 2마리가 동반 입상할까는 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드는데 다시 한번 저도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BK 마린, 럭키 아델, 드림캣까지 높게 평가를 합니다. 댄싱 블레이즈까지도 관심을 가져가고 있고요. 근데 이 마필은 언급을 안 해주셨어요. 바로 팔바마 펠리체란 마필인데요.
김지영 의원님께서 이 마필 나올 때마다 좀 많이 추천해 주셨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펠리치의 장점은 선행 선입이 자유롭다는 거죠. 직전에 오히려 인코스 시점을 활용하지 못한 전개였기 때문에 아쉽다 하더라도 빨랐던 페이스에서 4위권까지 올려붙일 만큼 탄력은 충분히 보여줬다고 평가를 해요. 승급전 마필들 또한 선행을 나서야 되는 BK 마련도 모래를 안 맞아야 잘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펠리치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는데 이 마필은 왜 언급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8번 펠리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고요. 직전 경주에도 가장 우승이 유력한 말로 추천을 드린 바 있죠. 직전 경주에 실망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직전 경주에 빠르게 출전 줄기를 가져갔던 이유는 그 전 경주에서 늦발을 했기 때문인데 역시나 1번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출발이 그닥 좋지 않은 모습 속에 직선에서 진로 많이 막혔던 것 역시 인정합니다. 근데 이 말은 출발이 좋지 못했던 상황에서는 항상 아쉬운 부분이 늘 있어요. 결정타가 어딘가 모르게 2% 부족한 8번 펠리치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저는 안쪽에 있는 1번 수처작주라는 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병력 없이 휴양을 다녀왔다는 점, 그리고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9월 달부터 꾸준히 훈련을 해왔다는 점, 직전에 1200m에서 자리를 못 잡았지만 이 말이 예전에 입상할 때의 1000m에서의 경주력은 굉장히 좋았다는 부분. 그래서 이번 편성에서 선행만 보내주고 또 모래를 맞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최적 선입 전개가 가능한 1번 수처작주, 도전 가능한 편성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1번 수처작주의 최적 선입 후의 뒷신발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1번 수처작주를 참 고민을 많이 했던 복병마 중에 하나인데요. 이유는 2주 전에 출전했을 때 그때 컨디션이 상당히 많이 호전되어서 올라왔다라는 걸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편성이 너무 세했죠. 그리고 이 말이 모래를 맞아도 된다라는 부분은 분명 검증이 필요합니다. 모래에 대한 반응은 강하지 않지만 모래를 맞고 나서의 스피드는 모래를 안 맞았을 때에 대비 상당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외곽에서 10번 드림캣과 외곽이 그보다 더 외곽에 있는 11번 시크릿 메모리, 그리고 4번 럭키 아델과 3번 BK 마린까지 선두권이 빠듯하게 형성이 되어지는 편성 구도에서 1번 게이트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조심스럽습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고 충분히 이변 가능 소지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8번 펠리체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데 자, 김지영 의원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직선 막판에 질러 막혀 외곽 빼내서 올려붙였는데 그 전에도 출발 이후 200m 지점에서 앞선 마필들에게 좀 방해당한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주춤거렸고. 자, 또한 그 다실바 기수가 타 이제 기수들한테 좀 견제를 받는다 할까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자리를 못 잡고 굉장히 좀 전개를 어쩔 수 없이 어렵게 풀어내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이 8번 펠리체가 초반 전개 좀 앞선에서 원하는 위치 선점하고 잘 풀어진다라면은 과거 선두 선입 작전으로도 입상한 전력이 있기에 이 8번 펠리체가 가능해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사실 그게 가장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앞선에 분명히 붙일 수 있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하고요. 직전 경주에 말씀하셨다시피 초반부터 방해를 좀 많이 당했어요. 그게 다실바 기수 때문인지 말 자체의 문제인지 이번 경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선 다실바 기수와의 호흡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방해 당할 가능성이 커요. 앞에 붙인다? 3번 BK 마린, 4번 럭키 아델의 10번 드림킷 여기까지 이 3조만 해도 압박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너무 크고 직선에서 올려붙이기에는 좀 더 타이트하게 올려붙이지 않는 이상은 타이밍을 잡기가 좀 애매하고 참 계륵 같은 말이라서 저는 이번에는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럼 짧게 한두 더 여쭤볼게요. 11번 시크릿 메모리죠. 선이 끈끈한 전력으로 시정 외곽 돌고 최단 거리를 입상을 했고 직전에 승급전 늘어난 1300거리에서는 막판에 좀 무너진 아쉬움이 있는데 거리 내린 요 11번 시크릿 메모리의 선정기 대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것도 참 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좀 더 유익 있게 보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10번 드림캣의 순발력이 더 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11번 시크릿 메모리시 외곽을 돌아야 한다라는 부분인데 그 외곽을 돌고도 버텨낼 수 있을 만큼 좀 체력적으로 강한 모습은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이고요. 직전 경주에 체중이 크게 불어서 조금 아쉬웠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체중이 좀 빠져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체중이 빠질지 그 부분까지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4경주 붙어서 이길 경주 필승의 의지를 갖고 준비한 경주입니다.
자, 병력 여파 벗어났고 공백 이후에 뚜렷한 회복세 승급전 4번 럭키 아델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과연 필승 카드가 어떤 마필 드릴지 김지영 의원이 정확하게 준비해놨다고 합니다. 당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4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110m 제주마 2등급 12마리 풀게이트 편성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저희가 금요일날 제주 경마 딱 한 경주 선정해서 설명드리는데요. 그야말로 이 제주 4경주가 은근히 혼전 레이스고 이변 소지가 많은 2등급 경주예요. 자, 흐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풀게이트 편성에 상당히 빡빡한 편성 구도 속에 과연 어떤 말이 최고의 승자가 될지, 도전권은 어떤 말이 있을지. 자, 백동일 의원, 일단 가장 주목하는 말, 이제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전등급 기복 마필들이 많습니다. 변화가 좀 더딘 마필들, 과거 이제 레이팅 이전의 점수 체계에서 뭐 6,000점 이하에서 6,000점 이하 편성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들, 또 오픈 경주 최상위급의 마필들과 뛰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들이 몇 두가 있는데 그중 가장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는 전력은 4번마 한백용작이라는 전력이에요. 기본적인 주폭 자체가 뭐 추입으로 뛰는 습성도 많이 보였지만 흐름에 따라서 전개에 따라서는 선입 가능성도 매번 비춰왔던 전력입니다. 직전의 경주가 사실 가장 아쉬웠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차분하게 인코스에 이점을 부여받아서 선입 작전을 펼쳤던 모습인데 직선 구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진로가 상당히 나오질 않았었어요. 안쪽으로 다시 진로를 변경해서 미는 과정에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3위였지만 상대 약해진 구도에 1110m 다시 한번 코스까지 가져갈 수 있는 한백용장으로선 이번 연주 결코 아낄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높게 평가해야 될 전력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차권 외선에 있는 10번마 백호법의 주인이 안정화를 점차적으로 찾아가고 있어요. 김한철 마방에서 이제 10조로 8월 달에 이적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휴양을 가져갔던 전력이죠. 스피드감을 기본적으로 갖춰주고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 역시 6,000점 이하 편성에서 잘 뛰었던 전력인데요. 직전 경주도 외선에서 무리 없이 2선까지 가담을 했었는데 직선 주폭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주행을 좀 채찍을 댔을 때 약간 흔들렸던 그 단점 때문에 추진성이 아깝긴 했습니다만 힘 자체는 점차적으로 차가고 있다는 점에서 10번 백호법에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전력이고요. 7번마 미래용사가 어찌됐든 이번 편성 자체에서는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겠죠. 순간적인 스피드에서 앞선 장악을 나설 빠른 회복, 지구력 보강이 좀 주력했던 7번 미래용사의 스피드는 이번 경주에서 어찌됐든 편성의 가치를 논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번마 백록장원이 매번 될 듯 말 듯 아쉬움은 남기죠. 추입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페이스 자체에서 앞선 자체가 뒤가 강하지 않은 만큼 최대 역습 가능한 8번 백록정원까지 강조를 드립니다. 자, 저는 4번 한백용장의 코스와 전개 이점을 강조 드려보고 싶고 10번 데코법에 7번 미래용사, 8번 백록정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절대 강자 없는 편성, 최근에 좀 아쉬운 착승권에 머물렀던 4번 한백용장이 이번에 편성 고리를 만났고 전개도 유리하다.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 듯합니다. 자, 그럼 최성진 의원, 가장 높게 평가하는 마필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말은 8번마 백록장원입니다. 추임력은 항상 뛰어난 모습이지만 최근에 계속 타이밍이 좀 아쉬웠던 말입니다. 레이팅제로 변화 이전엔 최강자급 오픈 경주에서도 경쟁력을 분명히 발휘했던 말입니다. 최근에 의외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현등급 기본마들이고 상대적으로 이번 경주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추임력 발휘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다소지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출력만큼은 일품이죠. 직전에도 비가 많이 왔던 불량지로 컨디션 하이페이스 막판에 올려붙였던 늦었죠, 근데. 하지만 이번에 한 박자 빠른 스포트 8번 이 백록장원 강조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김지영 의원, 직전에 다시금 상승세 보이고 있는 마필 한두 강하게 노리시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 만약 당일 비가 온다면 이 말은 꼭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네요. 3번 험마공신입니다. 자, 직전 경주가 정말 오래 긴 공백 끝에 출전했었던 경주였는데 출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에 선행을 나섰고 게이트 이점을 살리는 선행이었고 안타깝게도 선행 경합 상황도 굉장히 길게 이어졌었으나 근성을 발휘하며 마지막까지 우승을 끝내 거머쥐었던 준족입니다. 9살이죠. 노련하고요. 승급전 이기는 합니다만 직전 대비 3kg의 감량도 분명히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 1번 게이트나 3번 게이트나 멀지 않아요. 게이트의 이점까지 살려볼 수 있는 험마공신의 선행 강공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번 험마공신은 직전에 마방 이적 이후에 공백 이후 오랜만에 출전 경합 선두 레이스를 너끈히 이겨냈죠. 승급전에
감량 혜택도 있습니다. 선반 험마공신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1110m 거리 어쨌든 선행은 7번 미래용사가 받아낼 듯합니다. 최근에 연달아서 1110m, 1200m, 직전에 1110m였죠. 게이트 외곽에서 초반 선행 받아내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듯합니다. 항상 막판에 한 발 부족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자 이번에 12도 편성의 7번 게이트 어쨌든 선행을 나설 겁니다. 훈련 시 그 지그럭 보강에 상당히 역점을 두었고 이번에 좀 더 편하게 이제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 하에 전현준 기수로 기수를 교체했죠. 선행마 말몰이 힘한배의 달인이죠. 이 7번 미래용사의 선정기대치, 선행 1승 기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바이고요. 10번 백호보배가 직전에 선두회가 이 적극적인 레이스 펼치며 당시 미래용사가 이끄는 페이스 외선에서 무리하게 응수했죠. 그만큼 진 건데 이번에도 이제 7번 미래용사와 함께 선두 선입권에서 전개, 2선에서 전개를 펼쳐낼 조건이고 직전에 좀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편성으로 봅니다. 여기에 1번 보리달마가 있습니다. 다소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던 단점도 포착됐습니다만 최근에는 충분히 발주도 완화됐고요. 좋아졌고 직전 경주 미래용사가 이끌었던 페이스 인코스 2선에서 최적의 레이스를 펼쳤는데 당시 거리가 1200m 거리였고 결승선 전방 막판 100m 지점부터 걸음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소 이제 4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 출전 주기가 길어진 만큼 1번 이 보리달마 그만큼 충실한 훈련을 통해서 상태감도 상당히 올라왔고요. 흐름 빠른 레이스에 직전 대비 줄어든 1110m이기 때문에 코스 이점에 내선 최적의 전개가 가능한 1번 보리달마를 재차 강조를 드려봅니다. 네, 제주 4경주는요. 이번에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7번 미래용사, 경주 여건 좋아지고 게이트 여건 좋은 4번 한백용장, 일단 2대 마필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무대에서 최근 들어 능력의 회복세를 뚜렷이 보이는 말, 그리고 집전 입상 이후에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혼전 레이스입니다. 자, 그렇다고 최근에 다소 좀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이 직전에 좀 졸전 펼쳤던 마필들 이번에 재도전도 가능한 여러 각도에서 보면은 도전 가능 세력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전개로 어떤 마필들이 입상 가능한 전력일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5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선행 나설 말이 예측이 가능하고 또 전체적인 경주 구도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중심마로 강조드릴 말은 외곽에 있는 8번 K+1입니다. 이미 1300m가 검증된 말이고 다만 직전 경주는 출발이 매우 안 좋아서 무리하게 앞선을 가담하는 듯 했지만 그럼에도 앞선에서 결국은 버텨냈습니다. 적상 출발 그리고 정상 출발이라면 이번 편성상 편한 선행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경화까지 없는 편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여유 있게 선행 나서서 버틸 가능성 매우 높은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10번 VIP 킹입니다. 앞선에서 전개했을 때 사실 성적을 냈던 말인데 최근에 그동안 워낙 빠른 말들이 많은 편성을 계속 만나면서 중음이 추입 좀 늦추입의 아쉬움을 항상 남겼던 말입니다. 이번 경주 오랜만에 앞선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선행마 옆에서 따라가면서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12번 화랑의 후에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말입니다. 공백은 있지만 병력 없이 휴양을 다녀왔다는 점 그리고 10월 달부터 재개된 훈련에서 상태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는 점 때문에 충분히 기본 능력 발휘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선행을 못 나가면서 이 모래의 예민한 부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뒤로 밀렸고 그럼에도 다시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모래 예민한 하랑이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앞선 외곽
충분히 게이트의 외곽 게이트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 스윗맨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직전 빠르면 많은 편성에서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잡고 추익 작전을 시도했지만 이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초반 스피드도 갖춘 말입니다. 직전에 추임력도 보여줬고 얼마든지 상태 올라온 만큼 이번 경주 앞선에서 자리 잡는다면 버틸 능력이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경험 없는 선행 편성 만나서 여유 있게 버티기가 기대되는 8번 K+1을 중심으로 역시나 앞선에서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10번 VIP 킹, 12번 하랑이 후에 11번 스윗맨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신 마필들의 선전 저 역시도 기원을 합니다. 2차 승급으로 도전을 하지만 편성 자체가 워낙 좋은 8번 K+1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도 전개 요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부분은 동감하고 싶고요. 후착에서는 조금씩 생각이 다른 부분은 있는데 이번 편성만큼은 이 마필은 절대적으로 빼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 한두가 있어요. 바로 오만 로열 클럽입니다. 로열 클럽이란 마필이 8번을 떼어서 2번의 입상 자체가 최적의 선입 작전을 펼쳤을 때 능력이 나오는 마필이에요. 승급했던 경주는 불량주로 요건 아예 참고 한번 취임을 발휘했었고 직전 경주는 아예 운영을 풀어내질 못하면서 좀 졸전이긴 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8번 K+1이 레이스를 장악할 정도의 안쪽 자체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죠. 로열 클럽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선입력이라면 이번 경주 모처럼 최적의 선입이 가능해졌어요. 편성적이 모두 잘 만난 기본적인 능력 갖춘 로열 클럽, 마방의 의지도 좋은 만큼 관심 가져야 된다는 판단인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 로열 클럽 같은 경우는 초반 포지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은 모래 예민한 말로 저는 굉장히 강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모래를 안 맞는 앞선 전개를 해냈을 때 성적을 냈던 말이고 그래서 7월 달,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성적을 냈고 또 9월 14일 경주 그때는 앞선이 좀 무너지는 상황에서 아예 모래를 피하기 위해서 채우미에서 한방 추입으로 올라오는 모습 그 당시엔 앞선이 좀 경합해주면서 약간의 어부지리도 있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번 편성 경합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열 클럽이 앞선에서 얼마나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저는 이 K+1을 중심으로 제가 언급드린 말들이 더 외곽에서 로열 클럽보다 더 앞에서 초반 스피드를 조금 더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로열 클럽은 초반 자리 잡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5번 로열 클럽은 저는 백동일 위원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응원해 보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여태까지 못 나갔었던 선두권을 탈환을 하는 전략인 것 같아요. 전략으로 임해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러면 경주라고 한다면 최성진 위원의 스타일상 오히려 추임마 쪽에 더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6번 피스라이더는 어떻습니까? 이 말이 오히려 추입으로서의 한 발을 쓰기에는 스윗맨보다는 훨씬 나은 복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정우 의원께서 언급하셨듯이 이번 경주가 앞선이 좀 경합해주는 구도로 흘러간다면 피스라이더도 또 모래를 피해서 전개할 로열 클럽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말로 판단합니다. 다만 저는 초반에 언급을 드렸듯이 이번 경주가 8번 K+1이 사실 8월 달 또 직전 모두 다 늦발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출발이라면 초반 스피드가 이 편성에서는 분명히 편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나머지 말들이 경합 없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그로 인해서 추임말보다는 앞선에서 전개하는 말을 좀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단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선두 선입권에서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말에게 최성진 의원은 높은 평가를 해주신 듯합니다. 한두가 더 있죠. 7번 텍사스 시대입니다. 최근에 승급 이후에 중거리 1600m 모두 초반 전개 다소 밀리면서 좀 아쉬운 전력을 보였는데 기본적으로는 선두 선입형 말이죠. 최근 우승 경주였던 7월 6일 날 코스 2점도 있었지만 1300거리 당시 인코스 최적의 선입전을 펼치며 2선에서 응수하며 우승을 했던 전력입니다. 승급 이후에 중거리 1600m는 상당히 좀 아쉬움을 안겼습니다만 이번에 거리 내린 1300m고 분명 앞선에서 전개 응수를 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하는데 최성진 의원요, 7번 텍사스 시대 이번에 입상 기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지금 위원님들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의 기본 능력만큼은 저도 역시나 인정합니다. 7번 텍사스 시대도 충분히 앞선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뒷심발이가 가능한 말로 판단하는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8번 K+1의 선행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고 제가 언급드린 나머지 말들의 외곽 말들의 앞선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7번 텍사스 시대가 그보다는 초반 스피드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번 경주 편성상 조금 불리함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중심권에 대한 생각은 확고합니다. 이번에 승급전에 선행까지도 잡아낼 수 있다. 8번 K+1을 중심으로 공략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이 상당히 난해한 구도인데 단거리 의도적 출전에 적정거리 출전 의지 강하고 상태감 좋은 말, 또한 이번에 되는 인기마로 엄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오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백동일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어느 정도 입상 가능권의 마필들 눈에 띄는 구도이지만 이런 경주가요. 어떤 말을 이제 중심에 놓고 어떤 말을 압축을 하고 혹은 어떤 말로 힘을 실어줄지 그 조합상의 이제 공략 메커니즘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잘하는 백동일 의원이 자신 있게 준비한 방송 추천 6경주 지금부터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던 모습 백동일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오랜만에 MC가 칭찬부터 해주니까 기분 좋게 시작할 것 같은데요. 6경주 방송 추천 12마리 추천, 12마리 마필들. 전개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분명하죠. 그중에서 누가 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리한 전개를 성장세를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인 구도입니다. 그중 눈에 띄는 세력,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강조드릴 세력은 바로 5번마 스팟이라는 전력이에요. 스피드감 자체는 이미 검증이 끝났었죠. 데뷔 이후 좋은 모습을 활약하다가 외측기됨 때문에 좀 고생도 했었고 휴양 기간 동안 이제 요배통과 답장 때문에 고생도 했지만 공백 이후 다시 한번 꾸준하게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백전 자체는 힘이 덜 차 있다 보니까 스피드를 보인 이후에 뒤가 좀 짧았다 하더라도 직전 경주에선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해내고 마지막까지 근성을 버텨냈었죠. 이번 경주가 승급전입니다. 더군다나 외선 마필과 붙는다는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면밀히 상대 마필과 비교해봐도 가장 유리한 전개 조건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스팟밖에 없죠. 선행력 그리고 지구력까지 보강된 훈련 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온마 스팟은 다시 한번 이번 경주에서 강조드릴 전력입니다. 후착 도전권에서 우선 눈에 띄는 세력, 직전 경주 기대 이상 4번마 헤네시 프라임이 되겠죠. 입상을 했던 것을 떠나서 게이트 조건이 좋았다 하더라도 상대 마필들이 빠르게 나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레이스를 주도했던 선행을 나서서 데뷔전 1300을 압박받고 버텨냈다는 점은 이번 경주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6번마 보고 있나는 이제 거세 이후 꾸준하게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죠. 직전 경주 약간의 충돌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선입 가능성 6번 보고 있나는 이번 경주 역시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재력 가지고 있는 9번 영원 자메이카 1억짜리 고가의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주폭이 좋은 어린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전개를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직전 경주도 약간 불리했던 전개 속에서 지세를 지켜냈었기 때문에 힘이 붙고 있는 9번 영원 자메이카도 이번 경주에서 복부의 가치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 승급전을 치르고 있지만 여전히 여유 있는 전개를 끌어나갈 수 있는 온마 스팟을 놓고 붙어볼 겁니다. 최선의 압축을 드릴 거고 항시 그래왔듯이 말씀드렸던 이 3들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편성 절대 아니겠죠. 최선의 압축, 불안한 인기만 꺾어드리는 오늘의 6경주 자신 있는 승리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언급해 주신 말들의 가능성 높게 보고 있고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는 말로 11번 슈퍼스틸이란 말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 상태가 워낙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렸던 말이고 역시나 좋은 성적 거뒀습니다. 이 말은 또 선행 도주성 전개를 하는 말이 아니고 앞선에서 또 선입 전개까지도 선입 후에 차분한 전개 후에 뒷심발이도 되는 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4등급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이번 경주 빠른 말 한두 마리 보내주고 선입 전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만큼 버틸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11번 슈퍼스틸의 가능성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슈퍼스틸은 전개에 민감했던 마필로 전 데뷔 초부터 기억을 해요. 선행을 나서거나 선행권 최적 전개를 펼쳤을 때 좋은 능력을 펼쳤었고 그렇지 못했던 전개를 펼쳤을 때는 능력 자체를 발휘하지 못했던 마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절염 때문에 휴양 이후에 최근 직전의 경주는 정말 선두권 2선 외곽에서 두 마필이 같이 응수를 하면서 입상을 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번 경주 외곽에서 안쪽에 있는 마필들 넘어서는 전개는 힘들어졌고 그렇다고 힘으로 뛰는 유형 자체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서 좀 불안한 인기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응원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스팟의 선행과 4번 헤니시 프라임이 데뷔 전부터 보여줬던 그 빠른 스피드, 이번 경주도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기대를 저 역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나머지 말들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아무래도 듭니다. 보고 있나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주 최선 다하고 4등. 영원 자메이카는 저는 오히려 이 말이 컬린 타임보다 주행 심사 때 내용은 더 좋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아무리 늦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라스트의 끝걸음도 보여주지 않았던 말이 갑자기 1300m를 쓴다라는 것이 영 마음에 걸리기는 해요. 대안이 충분히 있는 편성이다라고 봤을 때 저는 조금 노림수 쪽으로다가 3번 부산볼트의 추임력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부산볼트 우리 백동인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추임력 하나는 분명히 통할 수 있을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매번 아쉬운 모습으로 아쉽게 모자른 2% 모자른 부분이 있어요. 이번 경주에는 상대적으로 5번, 4번을 제외하고 나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데 3번 부산볼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산볼트는 정말 김재영님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마필 같습니다. 나올 때마다 이제 계속 언급을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번 편성까지는 열어두고 싶어요. 부산볼트가 이제 단점 자체가 추임력에 비해서 타이밍을 계속해서 못 가져가고 있다는 건데 사실상 저는 헤니시 프라임이 강한 선행권의 마필로 판단하지는 않고 있고요. 선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오랜만에 게이트 조건의 흐름을 곱게 따라갈 수 있는 부산볼트가 조건 자체는 분명히 좋아졌다는 모습은 저 역시도 인정하고 있어서 당의 상태에 따라서 복병의 가치 저 역시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해 보이고 능력도 좋아 보이네요. 5번 스팟은 일단 여기서는 의지적으로도 선행을 나설 듯합니다. 선행을 좀 나서야지 능력 100% 발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승급자리 3kg 감량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선행 트라이 가능해 보이고 헤니 유지자마 4번 헤네시 프라임 직전 데뷔전 경주부터 아주 좋은 능력을 보였죠. 여기 또 앞선에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말이 있죠. 7번 담양군주입니다. 자, 지난 여름에 불량지로 컨디션 야간 경화 타이밍에서도 한 번은 선행, 한 번은 따라가는 전개로도 연속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직전에 1300m 거리 당일 체중도 상당히 많이 불어서 19kg나 불었죠. 둔탁한 모습, 베스트가 아니었다 봅니다. 60만에 출전합니다. 충분히 훈련을 했고 훈련 강도도 상당히 높였어요. 선두권에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란 말이죠. 자, 7번 담양군주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직까지 57을 극복할 정도의 모습은 아니라고 평가를 했어요. 최근 이 마필은 제가 이제 8월 달과 8월 30일 모두 변화의 시점을 포착해서 함께 추천을 드렸던 마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마필 상태를 잘 알고 있다 좀 자부하고 있습니다. 감양군주 같은 경우에는 직전의 경기를 유심히 보시면 의도적으로 선에 안 갔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냥 최적의 마필에게 무리를 주지 않는 인코스 최적의 선입 작전을 펼치고도 직선에서 힘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만큼 무거웠던 마치도 중요했지만 무거웠던 부중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차라리 담양군주가 인코스였다라면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어도 4번 헤네시 프라임과 5번 스팟을 넘어서면서 스피드를 발휘한다라면 무리가 될 것이고 그냥 따라간다 하더라도 타이밍을 잡기 상당히 좀 애매해진 구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안정적인 편성을 만날 때까지 기다릴 생각입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6경주 일단 입상마 윤곽을 설명해 주시면서 압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핵심에 있는 말은 승급전의 선행 트라이 5번 스팟이라고 합니다. 5번 스팟을 놓고 공략해드리는 방송 추천 경주 도전권들 여러 대의 마필들 당일 주목을 받겠지만 백동일 의원이 정확하게 불안한 인기만 삭제 처리해드리고 되는 능력마로 엄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압축해드릴 방송 추천 백동일 의원의 부산 6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1200m 중시권의 마필 확고 부동합니다. 도전권들 압축해드릴
그 7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 1번 패션 오브 마린이죠. 연전 연투, 외곽 게이트 분류함도 너끈히 이겨냈던 말인데 직전에 승급전이었죠. 게이트가 최외곽이었습니다. 시종 2선 외곽에서 전개를 펼쳤고 원하는 레이스를 펼쳐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1번 패션 오브 마린은 과거 외곽 게이트 배정에 시종 외선을 돌고도 아주 압도적인 근성을 발휘했던 말인데 아무래도 직전에 승급전 아쉬운 이 머리차 3착이었죠. 뭐 입상이나 진배 없는 능력이었고 이번에 1번 게이트예요. 거리도 1200m로 내렸습니다. 확고부동한 중심권에 마필 1번 패션 오브 마린이 되겠습니다. 자, 외곽의 11번 영광의 폴입니다. 지난 7월 달에 12조에서 4조로 이적을 했고요. 이후에 연속 부진했지만 꾸준하게 전력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직전 경주는 초반에 탐하필과 추돌로 인해서 전개가 처졌고 직선 스퍼트 시 진로가 막혀 외측으로 빼내서 올려붙이는 걸음, 탄력적인 끝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좋았죠. 오히려 직전에 안쪽 게이트가 원하는 전개 레이스를 풀어내는데 독이 됐다라는 평가에 오히려 이런 말들은 게이트 외곽이 났습니다. 외선에서 경합 피해 진로 막힐 일도 없고 자유롭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 직전에 막판 탄력만 보면요. 이번 경주 11번 영광의 폴이 실전 변화 기대치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11번 영광의 폴이고요. 자, 2번 천지 개벽이 제가 직전 경주 방송에서도 추천해드렸던 말이고 당시 2착 입상을 했죠. 당일 뭐 거의 주목을 못 받았지만 인기 1위에 붙여가지고 상당히 선전을 펼쳤던 2번 천지 개벽인데 그 당시에도 하이페이스 최단거리였습니다. 초반 전개 흠이 쳐졌습니다만 내측에서 막판 압도적인 걸음으로 추입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늘어난 1200m 거리고요. 뚜렷하게 결정력이 보강된 모습. 최근에 정말 기승술의 업그레이드가 눈에 띄는 최연경 기수가 다시 한번 재기승합니다. 늘어난 거리 더욱 유리한 마필 2번 천지개벽이 되겠고요. 여기 10번 알렉토가 역시 29조에서 7조로 지난 9월 10일 날 이적 이후 직전 경주 이적 후 철출전이었습니다. 마방과의 구멍이 잘 맞나 봅니다. 바로 우승을 차지했어요. 직전 당시 하이페이스 최단거리에서 중반에 중속발이, 초반은 전개 쳐졌지만 코너에서 격차를 선두권과 좁히더니 종반 외곽부에서 아주 월등한 그 탄력, 결정력을 선보였단 말입니다. 자, 이번에 승급전 늘어난 1200m 거리, 이적 이후의 두 번째. 당연히 늘어난 거리 더욱더 유리해 보입니다. 직전에 막판 걸음 우승하면서도 아주 탄력적이었는데 10번 알렉토의 선정 기대치까지 강조를 드려봅니다. 결국 자, 민병철의 방송 추천 7경주는요. 확고부동한 충마죠. 모든 조건이 좋습니다. 게이트도 1번이에요. 1번 패션 오브 마린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권 정확하게 자, 옥석을 가려드릴 것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불안한 인기만 있다라면은 환수적인 모습에서 제가 제껴드리고 정확하게 좋은 결과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 좋은 압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패션 오브 마린 같은 경우는 뭐 직전 잘 뛴 거죠. 뭐 함께 뛰었던 영광의 시크릿이 김해시 장배 2착을 차지했었고 그때 함께 뛰었던 2착을 했던 볼드룰즈가 이 다음 경주에서 우승을 거둡니다. 그만큼 레이스 흐름을 끌었던 마필들의 성장을 기대를 해본다면 패션 오브 마린도 아쉽게 졌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저 역시도 동의를 합니다. 나머지 마필도 좋게 평가합니다만 저는 이번 편성에서 패션 오브 마린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6번마 시티 위너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1400m까지도 외선에서 선두권 외선에서 끝까지 그 걸음을 지켜낼 만큼 스피드와 중속은 살아있는 마필이고 최근의 페이스는 좀 빠르기도 했었죠. 사실 이번 경주가 1번 패션 오브 마린을 보내놓고 나머지 마필들 뭐 곱다도 최근 발주가 좋지를 못하고 있고요. 시티이너가 정상적인 발주만 받아낸다면 2선 외곽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역주가 가능하다는 판단인데 이번 경주 6번 시티이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물론 현등급에서 만만치 않은 1400m 거리를 입상했던 호전사의 전력이었지만 최근의 세 차례 경주는 너무너무 부진했고 직전에는 발주도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막판 좀 기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전력 상승세가 뚜렷이 보이고 있는 말들도 상당히 많고 확고부동한 중심권에 마필 1번 패션 오브 마린이 있기에 아무래도 6번 시티 위너는 자, 뭐 최근에 이제 그 변화의 어떤 징후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말로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 뛰는 것을 보고 차후를 판단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번 편성 자체도 좀 강해 보이고 자, 선의권에서 자신이 원하는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는 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선에서 충분히 가담해서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들이 쓰도록 한데 그래서 6번 시티위너는 좀 더 이제 컨디션의 변화가 포착되고 징후가 포착이 될 때 그때 좀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평가합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 그리고 그 빈틈을 노릴 수 있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땐 유일한 말로 판단하는 말이 사실 백동희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6번 시티위너입니다. 직전 경주 정말 심한 고착성 늑발을 했습니다. 원래 이 말이 늑발기가 있는 말이 아니고 최근에 항상 초반에 좋은 모습으로 앞선에 가담을 했고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윈디파크가 이끄는 만만치 않은 경주 흐름에서도 버텨냈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과 함께 백동희 위원이 언급해 주신 6번 시티위너를 함께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본 패셔너블 마린에 대한 믿음을 저도 함께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고 나머지 말들에 대해서도 함께 응원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 말까지 들어가면은 더 완벽한 추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쉬움에 3번 피스토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피스토어라는 말이 마지막에 좋은 성적을 얻었던 게 3위였고요. 그때 당시가 6월 달 상대마가 오룡 그리고 최강 썬더입니다. 거의 이 현등급, 지금 당대의 이 등급에서는 최강급의 말들하고 마신 차가 크지 않았어요. 더 신기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피스토가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인기 1위였어요. 그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었던 말. 이후에 오크스 진출, 이후에 약간의 병력, 길어진 공백 때문에 직전 경주에는 내용이 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3번 피스토어가 중속과 막판의 가속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번 경주의 패셔너블 마린도 충분히 넘볼 수 있을 만큼의 스피드라고 보는데 3번 피스토어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오크스배 출전할 정도로 마방에서도 상당히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또한 성과물을 보여줬던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크스배 졸전 참패 이후에 구전령으로 취소된 적도 있고 직전에 이제 복귀전에서는 정말 본연의 경주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물론 정상 출전 주기가로 돌아왔고 컨디션은 살짝 향상은 됐습니다만 기본기는 충분히 갖췄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래도 꾸준하게 전력 회복세를 보였고 전력의 상승세를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고 자, 이번 경주는 일본 패션 오브 마린을 중심으로 압축을 해야 되는 편성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뚜렷하게 변화의 징후나 또한 직전에 검증된 전력을 추천권으로 가는데 자, 외연을 넓히면은 다소 좀 이 7경주가 제 생각에 좀 난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압축이 필요한 레이스이기 때문에 3번 피스 투어는 차후에 좀 적절 편성해서 노림수를 둘 만한 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7경주는요. 전개 2점 모든 경주 여건이 좋습니다. 1번 패션 오브 마린을 중심으로 이 도전권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당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 8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예, 단순한 편성이지만 도전 가능한 전력들의 마필 그 능력차가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펼쳐지는 전개 양상 또한 당일 컨디션, 의지 여부에 따라서 성패가 가려질 듯한데요. 그 부분 모두 다각도로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전개도로 추천드릴 경주 부산 8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앞서 민병철 위원이 설명해 주셨듯이 8대 단출한 편승이지만 1번 투스카로 라빌, 휴양이 길어졌다는 것을 제외하면은 2번부터 8번까지, 치프 에이스부터 영광승리까지 모두 입상 도전권, 전력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전개도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400m 거리에서 정말 그나마 선행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나갈 수 있다 싶은 말은 2번 치프 에이스, 초반 순발력 밀리는 말 아니고요. 7번 킹 오브 코리아, 역시 직전 경주에도 상당히 좋은 스퍼트 능력을 보여준 바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마리가 경합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소위 말해서 게이트 나오는 거 봐서 라고 우리 가끔 이제 마방의 작전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경합 없습니다. 2번 치프 에이스, 7번 킹 오브 코리아 모두
오히려 저는 이번 치프 에이스가 선행을 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게이트의 이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오버페이스를 하는 유형의 말이 아닙니다. 반면에 7번 킹 오브 코리아는 이전개가 훨씬 더 좋아요. 직전에는 본인이 선행을 나서서 완전히 무너졌던 공백도 있었지만 완전히 무너졌던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오히려 하나의 리드를 믿고 따라가는 선두권 전개라면 7번 킹 오브 코리아에게는 훨씬 더 좋은 전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선입권들이 나머지 포진을 하겠고 4번 아이언코어가 어느 위치에 서느냐가 이번 경기의 가장 관건, 그리고 추위권에는 5번 필립 앤 지라프가 존재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늘어설 수 있는 구도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치프 에이스와 7번 킹 오브 코리아가 어찌 됐건 간에 결승 직선주로까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에이스를 주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4번 아이언코어 한 번은 실망을 크게 안겨준 적도 있죠. 모래를 맞고 뒤로 하염없이 쳐지면서 인기 대비 졸전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많이 상쇄돼 가고 있다는 부분, 주행이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 다만 꾸준하게 뛰는 대신에 폭발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좀 타이트하게 몰아줘야 한다는 점이 있죠. 그리고 5번 필립 앤 지라프, 직전 경주 3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었던 경주였고 그 당시 편성상에서 56.5라는 최고 핸디캡을 부여받았었던, 타이밍상 직선에서 추입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진로가 다소 불편했다는 점까지 이번에는 감량기수 2점의 인코스까지 들어와 있고 정상 출전 중입니다. 5번 필립 앤 지라프, 직선 들어서 2번 치프 에이스와 7번 킹 오브 코리아가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본인들도 알아요. 선행 심하게 나가면은 오버페이스 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생기는 말은 정상 출전주기 맞이한 5번 필립 앤 지라프죠. 감량기수까지 사용해서 기용을 하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빠르게 출전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 꼭 부여가 필요한 편성이 되겠고요. 여기에 2번 치프 에이스 역시 승급전이지만 강다니는 걸음, 줄어든 거리에 유리함. 7번 킹 오브 코리아 역시 직전에는 공백이 길었습니다만 충분히 보여줬었던 순발력과 이제는 정상 출전 주기에 직전보다 더 호전된 컨디션. 4번 아이언코어 꾸준함까지 도전이 가능한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직전에 좀 빡빡한 그 풀게이트 편성에 다소간 자리 잡기도 어려웠던 5번 이 필립 앤 지라프, 이런 말들이요. 이 단순한 편성에서는 자리 잡기도 수월하고요. 왜 2주 만에 출전했는가에 대해서 깊은 고뇌를 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데, 김지영 의원은 그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주셨네요. 경주 여건 유리해졌고 전개도 수월하게 펼쳐낸다. 적정거리임을 강조해 주신 5번 필립 앤 지라프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그래도 앞선에 나서는 마필한두 높게 평가하셨네요.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김재영 위원의 전개도를 통한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그런 설명 저 역시 많은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앞선에 나설 말 2번 치프 에이스와 7번 킹 오브 코리아, 여기에 올라올 5번 필립 앤 지라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그래도 보여준 초반 스피드상 7번 킹 오브 코리아가 선행을 나서서 김재영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그런 페이스로 경주를 진행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 높은 7번 킹 오브 코리아를 가장 중심으로 강조드리고 싶고, 여기에 이번 치프 에이스와 필립 앤 지라프 생각은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6번 포텐셜도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워낙 어린 시절 이 데뷔 초의 잠재력이 굉장히 좋았던 말이고 그 잠재력을 꾸준히 보여줬습니다. 다만 5월 달부터 컨디션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좀 아쉬운 모습 보였고, 휴양을 좀 다녀온 9월 달에 마방을 이적했습니다. 마방을 이적했는데 그 이후에 훈련 모습을 봤을 때 전혀 이상 없는 양호한 모습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이 6번 포텐셜의 초반 스피드라면 충분히 이 말도 앞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초반 스피드를 갖춘 만큼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말 중에 한 말이 유력한 말로 6번 포텐셜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포텐셜이 앞에 가준다면 제가 배제를 한 것이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포텐셜은 본디 2세 때 자신의 입지를 드러내기 시작할 무렵부터 추입형 말이었죠. 어느덧 이제 힘이 차면서 순발력도 보강이 되면서 선행을 나서기도 했었던, 선두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던, 입상을 차지하기도 했었던 전력인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런 말이 좀 굉장히 까다로워요. 기본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주 만에 출전을 해요.
16주가 휴양 공백 16주가 되면 주행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 주행 심사를 치르느니 실전을 경험하면서 주행 심사 대신하겠다라는 의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말 컨디션 체크 분명히 좀 자세하게 당일까지 살펴보셔야 하는 주의가 필요한 말로 평가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일리 있는 말씀들 잘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어찌됐든 아이언코어 자체가 뭐 치프에이스라던가 외곽의 킹 오브 코리아가 그렇게 강한 선행권의 마필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아서 어느 정도 모래의 반응도 좋아지고 있는 아이언코어의 주폭을 가장 높게 평가했고요. 치프에이스 그리고 킹 오브 코리아 동반 스피드 자체 기대를 걸고 있고 6번 포텐셜 같은 경우에는 전 최성진 위원님의 의견 쪽에 조금은 동조하고 싶습니다. 당일 상태 확인 중요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포텐셜 자체가 1400 거리에서도 좋은 능력을 발휘한 만큼 이마필의 평가도 한번 당일 마체 상태도 체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분명하게 함께 보는 시각이 같은 만큼 김지영 위원님의 압축 있는 모습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동희 위원에게 잠깐 질문을 할게요. 4번 아이언코어를 가장 중심축에 세워주셨으니까 드리는 질문인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1800으로 거리를 줄였다고 해서 과연 유리할까? 1400으로 거리를 줄였다고 해서 직전 1800이었고 줄인 것이 정말 유리할까? 이 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중심축에 세우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역으로 질문을 하실 줄은 저도 당황을 했는데 질문을 하셨으니까 대답을 드려야겠죠. 어찌됐든 치프에이스 자체가 그렇게 강한 선행권의 마필로 판단을 하진 않아요. 지금까지 모습들 자체가 코스가 좋았던 좀 몰아서 나갔던 1600에서의 선행이었고 킹 오브 코리아 자체도 지금까지 이번의 경주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후두 성향수 이외에 완벽해진 컨디션을 가져가지 못했던 것도 분명합니다. 두 마필 자체가 동반 입상한다는 건 저로서는 믿을 수가 없고요. 두 마필의 틈을 노릴 수 있는 선취권의 마필을 찾아야 된다는 판단인데 투스코로라빌 아직 정상적인 모습 아니고 브라보 마린 취입권의 말이죠. 선의권에서 아이언코어가 전개를 포지션을 못 잡을 이유가 전 전혀 없다고 평가를 해요. 주폭 자체에서 힘을 넘치는 아이언코어라면 전 입상권의 한테로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뭐 격식을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전개도를 펼쳐 설명해 주셨던 김지영 위원이 오히려 백동일 위원에게 질문할 정도로 그만큼 저희는 그 해당 마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저희의 시각을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활용해 보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튼 뭐 저희가 말씀드린 4두의 도전 세력들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듯해요. 한마디로 이제 당황스러운 말이 갑자기 날아오는 그런 경주는 아니라 보는데 7번 킹 오브 코리아의 선행. 자, 호흡기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 직전에 복귀 전 아직은 베스트가 아니었다. 이번에 뭐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5번 필리벤 지라프는 직전에 자리 못 잡고 중위권 외곽 돌고 다소 좀 아쉬운 착승권에 머물렀습니다만 자 이번에는 감량 혜택도 있고요. 단촐한 편성에 자리 잡기도 수월해 보이네요. 4번 아이언코어도 저도 이 부분은 백동일 위원과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내린 거리에서 당연히 좀 더 유리한 전개 또한 선의권 끈끈한 전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8경주는요. 자, 단순한 편성의 경주 여건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전개도 유리해졌다고 봅니다. 5번 필리벤 지라프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구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국산 3등급 8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8경주에 이어서 3등급 1400m 레이스. 또 8마리 편성이 있죠. 도전권들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보는데 상당히 많은 두수에 제가 형광펜으로 칠할 정도로 은근히 접전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있겠죠. 과연 어떤 말이 가장 결승선을 먼저 통과할 입상 유력마가 될 것이고 도전 복병 전력은 어떤 말이 있을지 자,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는 부산 구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말은 3번 크롬매직입니다. 직선에서의 추임력이 매우 좋은 말로 데뷔 초에는 사실 선행인 전개를 하진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부쩍 성장한 모습으로 초반 스피드도 갖추면서 굉장히 자유로운 전개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뭐 선행이든 선입이든 추입이든 모두 전개가 가능한 말인 만큼 게이트 이점까지 최적 선입 전개로 이번 경주 가장 믿을 수 있는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2번 당대거함입니다. 직전 경주부터 훈련 상태가 워낙 좋아져서 추천을 드렸는데 막판에 추입력은 보여줬지만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 경주 단촐한 편성에 거리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가장 여건이 유리해진 말로 판단하는 만큼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한 5번 타이틀 매치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직전 경주는 좀 타이틀 매치답지 않은 초반에 출발을 완전히 실패하면서 경주를 망쳤는데 그럼에도 직선에서 뭐 어느 정도 추입력은 보여줬습니다. 능력은 충분히 있는 말이고 물론 이제 늘어난 거리가 좀 불안 요소긴 한데 어쨌든 이번 편성 자체가 빠른 도저형 말이 없는 편성, 선행을 쉽게 나갈 수 있는 편성이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선행 나가서 단독 선행을 원하는 페이스로 이끌 경우에 버틸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번 미스터 스캣이란 말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데뷔 초의 잠재력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 스피드는 뛰어나지 않지만 결승주로에서 꾸준히 뛰어주는 모습이 장점인 만큼 선입이든 또는 선입보다 약간 뒤에서도 충분히 직선에서의 경쟁력 보여줄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선행 선입이 자유롭고 게이트 이점까지 만난 3번 크롬 매직을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동소이하죠. 3번 크롬 매직을 무시하기에는 상당히 편성 구도가 단출하기 때문에 크롬 매직 저 역시도 인정을 하고 있겠는데 그 외에도 1번 미스터 스캣, 5번 타이틀 매치, 2번 당대거함까지 추천드리고 있는 마번은 다 동일합니다. 근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1번 미스터 스캣을 조금 약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2번 당대거함을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당대거함이 뭐 컨디션이 언제는 안 좋았습니까? 훈련 내용 언제는 나빴습니까? 결정력이 부족해서 결국은 계속해서 순위권만 맴돌고 있는 말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편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저 역시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1번 미스터 스캣에 비해서 좀 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네, 1번 보여준 모습으로는 1번 미스터 스캣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그동안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 말 미스터 스캣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선행형 전개로 대부분 좋은 성적을 냈고 사실 추입형 말로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사실 5번 타이틀 매치가 경주를 이끌 가능성이 높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5번 타이틀 매치가 꼭 단독 선행을 나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최적 앞선 전개가 보장되진 않는 1번 미스터 스캣보다는 몇 마리 뛰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특기인 추입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난 이번 당대거함이 이번 편성만큼은 조금 더 유리한 여건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보는 시각 비슷하고 그 부분 자체에서도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뭐 크롬 매직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스터 스캣 같은 경우도 모래를 그렇게 맞았을 때 반응이 좋은 마필이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성인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번 뭐 당대검도 마찬가지죠. 추위권의 마필이기도 하지만 이 마필도 모래 맞았을 때 반응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안쪽 자체가 이 두 마필에게 결코 유리하다고 저 역시도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크롬 매직, 미스터 스캣, 뭐 타이틀 매치가 워낙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마방 이적 이후의 첫 도전일지라도 선행에 대한 의지 저 역시도 읽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미스터 스캣과 당대거함이 모래 반응이나 전개 민감성을 가져간다 한다라면 오히려 전개 쪽에서는 아마 US맨을 높게 평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직전 1800m는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뭐 승급전에 상대도 강했고요. US맨이라는 마필이 전형적인 추위권의 마필에서 거세를 하고 나서부터 몰라보게 스피드감도 좋아지면서 선두권 공략까지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모래도 잘 맞고 있는 US맨, 누가 선행가든 최적의 전개 조건에서는 US맨이 좀 더 유리해 보이는데 이 마필을 배제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 4번 US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사실 좀 4등급 약한 편성에서는 추입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3등급 강해진 상대의 경주에서는 어쨌든 앞선에서 전개를 펼치면서 또 직전 경주 같은 경우도 선행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는 4번 US맨이 선행을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4번보다 앞에서 전개할 말들이 몇 마리가 있습니다. 이 말들이 경합 없이 앞선에서 버틸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4번 US맨이 강해진 상대를 대상으로 선행이 아닌 선추입 전개, 조금 더 뒤에서 전개하면서도 이 앞선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번 경주가 아마 검증의 무대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게 US맨이 입상했던 뭐 9월 달의 경주를 배제하고 8월 달에 그 아쉬웠던 경주는 선행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이전의 모습도 그렇고요. 미스터 스캣이나 당대거함이 지금 모래 반응이 안 좋다는 건 최성인 위원께서 인정해 주셨고 선행권 자체가 뭐 그렇게 강하지 않은 이번 구도에서
선입 가능성 직전하면 1800이라서 의미가 없지 않나요? 1400 이번 흐름 자체에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은 USGM에는 전개적 점에서 분명히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예, 백동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8월 달 경주는 선행 아닌 여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긴 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뛰었던 상대들 4등급에 좀 지금에 비하면 약한 상대들이었고 지금은 3등급의 승급전에 강해진 상대, 직전의 승급전이었죠. 근데 어쨌든 단거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3등급 첫 경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이 선행을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강해진 상대를 대상으로 선입 또는 선입보다 조금 더 뒤에서 직선에서 뒷심을 발휘해서 앞선의 말들을 역전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이번 경주가 아무래도 검증의 무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 9경주가 재미있는 게요. 확고부동하게 딱 선행마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행은요, 의지예요. 마방 조교사와 기수 간의 작전 구사에서 이번 편성에서 빠른 말이 없을 때 상태감이 올라온 훈련 상태 좋은 그 말 선행 작전 한번 펼쳐보자. 마지막 결정권자는 드라이버 기수가 되겠죠. 여튼 1번 미스터 스케이트는 선행 아닌 조건도 충분해 보여요. 직전에 시종 그렇게 외곽 경합하고 무리하고도 입상할 정도로. 선행을 누가 나갈까요? 최근에 나가봤던 말들이 있잖아요. 6번 새벽바다, 7번 코리안 포스가 있는데 6번 이 새벽바다가 자 이번에 분명 훈련 컨디션이 향상이 됐습니다. 1등급 투툴랩터와 병합돼 대등한 탄력을 보일 정도로 컨디션 올라왔다라는 거죠. 특출나게 누가 빠른 선행마 없는 구도 자 기습적으로 이 단순한 편성에 선행을 나서 줄 수 있는 조건이라 봅니다. 컨디션 올라왔고 선행 트라이가 가능한 6번 새벽바다가 어찌 보면 최대 복병 전력으로 평가가 될 수 있어 보이는데 최성진 의원, 이 6번 새벽바다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이 말 같은 경우는 이 말도 역시나 모래에 약간 예민한 모습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 의도적으로 잡고 후미권에서 추입을 시도했는데 뭐 충분히 좋은 모습 저도 보여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MC께서 말씀하셨듯이 컨디션이 올라온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직전 경주 또 초반에 스피드가 매우 좋은 모습임에도 의도적으로 잡고 추입 작전을 시도했다는 점을 봤을 때 이번 경주 경우에 따라서는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5번 타이틀 매치가 워낙 빠른 말이기 때문에 정상 출발이라면 5가 선행이겠지만 6번 새벽바다가 앞선에서 정말 자리를 잘 잡는다면 최대 복병이 될 가능성 저 역시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산 9경주는요. 최근에 뚜렷하게 상승세의 전력이 있죠. 늘어난 1400거리도 너끈히 이겨낼 3번 크롬 매직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하이라이트입니다. 1등급 레이스 1800m. 1등급에서도 이제 관록의 꾸준한 능력을 보이고 있는 말도 상당수 있고요.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이 상승세의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빡빡한 편성의 도전권들 세력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전개로 어떤 말들이 도전이 가능한지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10경주입니다. 발음이 좀 꼬였네요. 10경주입니다. 1800m 1등급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풀게이트 접전 속에서 전개 우위를 가져갈 마필들, 중하권의 마필들이에요. 능력적인 상승세를 가져갈 마필들이 아니라 전개 자체에서 변화를, 전개 자체에 영향을 받는 마필들 간의 대결 구도입니다. 누가 더 전개가 유리한지, 누가 더 훈련시 성과가 좋았는지 꼼꼼하게 각각의 마필들의 상태를 점검해 본다면 우선적인 압축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모든 조건을 종합했을 때 4도의 선전을 기원할 수 있을 텐데요. 1번, 3번, 7번, 9번입니다. 초반부 전개 조건 자체에서는요.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바깥쪽에 있는 전력 9번마 어프로치가 되겠죠. 또한 안쪽에서는 3번마 그레이트 킹 자체도 스피드 자체에선 충분히 선행권이 가능합니다. 이 두 마필 자체가 의지에 따라 선행권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어차피 이 두 모두 무조건적인 선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도 또는 이런 구도도 형성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의지면으로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바깥쪽에 있는 9번마 어프로치가 외국 원정 이후에도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상승세가 좋기 때문에
9번 마필이 선행을 갈 확률을 좀 더 높게 평가합니다. 3번 그레이트 킹은 어찌됐든 모래를 안 맞고 뛰었을 때 좀 더 잘 뛰어주는 만큼 이런 구도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두의 마필들이 먼저 나간 이후 인코스 자체에서 최적의 선입 작전 펼칠 1번마 백답이 될 것이고 기본기 좋은 7번마 굿캐스팅도 외선에서 빠르게 중속감을 바탕으로 몰아나갈 겁니다. 이런 전개가 형성될 가운데 직선거리의 모습이 이어질 텐데 역시나 이번 경주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은 앞선 전력이죠. 3번마 그레이트 킹입니다. 이미 능력 자체는 입증을 받았죠. 1등급 최강자급의 마필은 아니더라도 1등급 자체에서 꾸준한 스피드와 탄력을 보여오며 정상적인 탄력 성장세를 이어왔던 전력입니다. 오너스컵은 파행으로 당일 취소가 됐지만 코리아컵은 가볍게 흐름을 따르며 10위를 차지했었고요. 직전의 경주도 능력의 기대감이 좋긴 했습니다만 아쉬운 순위였어요. 3선 전개 이후 내측을 파고들며 끈끈하게 걸음을 지켜냈지만 힘이 아직은 베스트가 아니었고 하지만 순위는 5위였다 하더라도 상대들과의 격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입상권과 진비 없는 탄력이었어요. 올해 1월 김혜선 기수와는 좋은 호흡을 보였던 전력이기도 하고 적인 거리와 상대 만났기 때문에 최적의 전개와 회복세 3번마 그레이트 킹 이번 경주 가장 가치 있는 전력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후차권 도전권 바깥쪽 9번마 어프로치죠. 19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데뷔 초 연투의 연투를 발휘했던 전력으로 10조로 이적 이후에도 꾸준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외국 원정에서도 나름의 기본기를 충분히 보여준 유학파입니다. 직전에 부산에서의 5개월 만의 공백전도 선두권과 싸웠어요. 희종 선두권에 이제 캡틴 포스와 싸워주면서도 이겨냈고 그러면서도 입상을 차지했죠. 좀 더 힘이 묻는 모습이고요. 선행을 가도 좋고 2선에서의 전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속감 살아있는 구멍 어프로치 강조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인코스 1번마 백문백답도 아직은 한계가 없죠. 데뷔 후 이전까지는 외측으로 기대는 등 아쉬움도 보였지만 휴양 동안 거세 이후 공백 이후에도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거리나 흐름에 관계없이 꾸준한 스피드가 장점인 마필로 직전도 최선이 아닌 우승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등급 첫 도전은 관건이지만 게이트 조건의 상대적인 감량 조건 1번마 백문백답의 성장세 가치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7번마 굿캐스팅은 당일 마필 상태 체킹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꾸준한 탄력과 스피드가 장점인 마필이기도 하고요. 단거리 자체의 성장세를 계속 이어왔었죠. 작년 11월에 치러진 1등급 승급전은요. 휴양 이후의 복귀전이었어요. 우승을 거둘 만큼 기본기도 좋았고 3위 이후 아쉽게 건초염으로 주기가 늘어졌지만 긴 시간 동안 마필을 다져왔기 때문에 주행 심사와 이제 연습 주행 그리고 훈련 시 모습이 가볍게 살아있었던 굿캐스팅의 기본 탄력 자체도 염두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는요. 최근 아쉬웠던 모습은 있지만 일반 경주 돌아와 상태 빠르게 올라온 3번마 그레이트 킹을 필두로 빠른 선두력을 바탕 9번마 어프로치 승급전이지만 코스 최적의 조건 1번마 백문백답 당일 마체 상태 반드시 체킹이 필요한 7번마 굿 캐스팅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이번 경주 편성이 상당히 강한 상대를 만났다. 한풀 꺾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1등급에서 꾸준하게 최상위 등급 편성 구도에서 좋은 전력을 보인 말들이 상당수가 있죠. 그런 말들은 이번 편성이 상당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마방에서도. 9번 어프로치가 바로 그 주인공의 하나일 것이고요. 3번 그레이트 킹은 최강의 편성에서도 장거리 2000m까지 우승을 했던 전력이죠. 직전에 최장거리 2200m 좀 아쉬웠지만 내린 거리입니다. 이 3번 그레이트 킹을 중심 강조해 주셨네요.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직전에 회복세 전력, 이번 생일 기쁨을 높게 평가하셨네요. 소개해 주시죠. 네, 백대열 위원의 전개도를 통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의 선정 가능성 당연히 매우 높다라고 저 역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1번 백문백답과 3번 그레이트 킹, 9번 어프로치. 앞선에서 전개하는 이 말들이 기본 능력 자체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버텨낼 가능성 저 역시 높이 평가하고 있고 하지만 이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로 저는 이번 생일 기쁨이란 말 언급드리고 싶은데 사실 직전 경주 당시에도 최근 들어 가장 훈련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말이고 역시나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상태가 올랐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기본 능력은 충분히 1등급에서도 통하는 말이고 직전 경주 보여준 컨디션의 상승세 여기에 게이트를 통해서 직전 경주처럼 또다시 최적 선입 전개까지 가능하다는 부분 모든 여건이 좋다라고 판단하는데 이번 생일 기쁨의 가능성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조금은 있죠. 생일 기쁨은 저도 직전에 추천을 강하게 드렸던 마필이에요. 킹 오브 에이스의 생일 기쁨 함께 이제 응수 드리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경주는요. 킹 오브 에이스가 빠르게 선행을 나섰었고
안쪽 최적에서 생일기쁨이 자리를 잡았었죠. 그 외의 마필들은 빠르지 않습니다. 함께 붙었던 각별하는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무너졌고 그렇게 페이스 자체가 강했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생일 기쁨은요. 직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상태가 좋았어요. 단지 전개를 못 풀어냈던 그 부분이 단점이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직전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백문백답, 그레이트킹 그리고 굿캐스팅이나 나머지 마필들 자체도 최근 생일 기쁨이 직전처럼 편하게 자리를 잡는다는 보장이 없죠. 당일 주로와 마필의 상태를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의 구도에선 생일쁨이 연투를 가져갈 수 있는 확실을 가져가기엔 좀 어려움이 있는 편성으로 판단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백동일 의원의 정계도의 팬이기 때문에 응원하겠습니다. 특히 9번 어프로치 선행 나가면은 좀 더 좋은 경지력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7번 굿캐스팅. 당일 컨디션 체킹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굳이 그렇게 강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기 상으로도 충분히 경쟁력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 3번 그레이트 킹까지도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2번 생일 기쁨. 이거 짧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뭐 직전 경주보다 이번이 훨씬 빠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전 경주에도 게이트가 열리기 전까지는 삼정 어게인이라든가 각별한 등의 강력한 선행 상대마들이 분명히 있었던 경주였습니다. 킹 오브 에이스가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해버리면서 생일 기쁨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것은 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번 백문백답이 뭐 빠르게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3번이 나간다거나 유리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전 전혀 생각이 달라요. 직전 1번 게이트였잖아요. 3번 킹 오브 에이스가 나가고 인코스에서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는 1번 백문백답도 절대 생일기쁨한테 두 마필의 스피드 비교를 해서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 싸움에서 이겨낼 거라고 보고 그레이트 킹도 몰에 맞지 않고 아예 앞선에 나서버린 것이 유리한 가운데 외곽인 어프로치는 두말할 필요도 없죠. 생일기쁨이 직전처럼 편하게 전개를 풀 수 있는 과정은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선두권이 무너졌을 때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전개 자체 하나만 따져봤을 땐 직전과 같은 편한 전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짧게 다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번 백문백답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같이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말이 4번 로얄 루비가 있어요. 4번 로얄 루비 같은 경우에는 부담 중량에 굉장히 민감해했습니다. 결국 정형래 기수, 감량 기수 4kg을 활용해서 직전에 입상을 차지하고 승급전을 치러요. 한때는 1등급의 점핑을 해서도 가능성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때 진로 안 막혔으면 아마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4번 로얄 루비가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1번보다는? 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는 그레이트 킹과 바깥쪽에 있는 어프로치가 이제 동반으로 입상을 할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로얄 루비가 입상을 하려면 이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이 모두 무너져야 됩니다. 지금의 모습에서 로얄 루비가 지금 자력 입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가기 상당히 어려운 구도기도 하고요. 백문백답, 그레이트 킹, 굿캐스팅이나 선두 선입권에 있는 마필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로얄 루비가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추입을 할 수 있다. 저는 이 페이스를 한 번쯤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1등급의 장거리 레이스이니만큼 능력 검증이 끝난 말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만큼 위원들과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이 9번 어프로치는 저희 방송에서 지난 10월 14일 경주였죠. 부활의 반석의 어프로치 상당히 강하게 추천드렸던 말입니다. 당시 좋은 성과 거둬드렸는데 자, 이번에 정상직이고요. 당시 뭐 싱가포르 원정 다녀온 이후에 그 실력 어디 가겠습니까? 빠른 페이스 경합하면서도 입상을 했어요. 9번 어프로치가 이번에는 뭐 선행을 나서든 따라가든 한 자리는 지켜낼 것으로 봅니다. 적정거리 출전의 3번 그레이트 킹, 상승세 1번 백문백답, 2번 생일기쁨은 직전에 인코스 최적의 전개를 펼쳐냈는데 이번에도 그런 전개가 가능해 보이는 가운데 막판 역습가하면 6번 대호시대가 추입을 한 발 올려붙일 수 있다. 복병전력 6번 대호시대까지 말씀드려봅니다. 네, 부산 10경주 1등급 1800m 레이스는요. 거리 내렸고 코스 2점에 3번 그레이트 킹, 연전 연투의 상승세 전개 자유로운 9번 어프로치 2두의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국산 3등급 8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라스트는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입상마의 윤곽은 드러납니다. 최근에 좀 다소 부진했던 말 이번에 적정 편성을 만났네요. 바로 8번 교학상장입니다.
자, 올 시즌에 오크스배 그리고 경기도지사배 안말 대상 경주 출전 참패를 거뒀습니다만 자, 또한 직전 경주는 일반 편성에 은근히 졸전이었죠. 당시 착지 불량이 났습니다. 기수가 중심 잃고 낙마할 뻔했어요. 잡고 제대로 이제 잡아주고 이선 외곽 적극적 레이스 펼쳤는데 출발부터 잘못됐죠. 자, 이번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상쇄하고 적정 편성에 거리 내린 1,400m입니다. 8번 교학상장 직전에 졸전을 만회할 절호의 찬스입니다. 7번 썬더플라이가 과거 이제 기대는 악벽도 있었고 올 상반기에 휴양 공백이 있었는데 최근에 완벽하게 살아난 모습, 연전 연승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선 흐름에 관계없이요. 빠르건 느리건 간에 제 페이스대로 꾸준하게 뛰는 장점이 있습니다. 7번 썬더플라이, 이 늘어난 거리에서도 다시금 도전 가능해 보이고요. 여기에 6번 천년의 강이 최근 경주가 6월 달에 농림식품장관배 대상 경주, 선간 마지막 경주 서론정 참패를 했죠. 공백 이후 약간의 발급 질병이 있었습니다만 컨디션 전혀 하저없는 가운데 10월 20일 날 주행 심사 시 매우 건재한 면모를 보였고요. 요편성에서는 아예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컨디션 하저없고 전개 유리한 6번 천년의 강이고요. 1번 황금 거탑이 이 1400과 1600 상당히 강한 전력의 추이평 마필이죠. 자, 지난 7월 22일 날 1400거리 동거리 현등급 입상을 했었고 직전 경주는 제주도지사배, 안말 대상 경주 서론정 상대가 강했습니다. 이번에 1번 편성 52.5의 부중, 단순한 편성에 자리 잡기도 수월하고요. 1번 황금 거탑의 막판 역습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부산 10일 경주, 라스트 경주는요. 최근의 절전을 일거에 만회할 편성입니다. 적정 편성 만났고 전개 유리한 8번 교학상장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마지막 경기 MC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동의하는 부분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구도네요. 개인적으로는 7번 썬더플라이가 마방전이 풍부치 않은 구조 자체에서 좀 내세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극복하기를 좀 기원을 하고 있고 8번 교학상장, 6번 천년의 강 그리고 인코스 황금가타까지 모두 보는 시각이 동일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자세한 마필 상태까지 포함해서 민병철 MC의 마번 강하게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경주 8번 교학상장 중심마로서 손색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빠른 말이 6번 천년의 강밖에 없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든 따라가든 경쟁력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선행 나설 가능성이 있는 6번 천년의 강도 충분히 도전 가능하고 7번 썬더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4번 아델스타를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 같은 경우는 사실 선행형 전개를 했을 때 좋은 성적을 냈던 말이고 6월 1일 달 경주도 앞선에 가담했지만 좀 방해를 받으면서 뒤로 밀렸던 것이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 경주처럼 빠른 앞선에서 경쟁력 높은 말이 몇 마리 출전 안 할 때 선입전개로 굉장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4번 아델스타 병력도 가볍고 훈련 상태 이상 없는 만큼 도전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항상 주목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한데 지난 4월 1일 날 거세 이후 분명 회복세의 전력을 보였습니다만 다시금 공백이 있었죠. 공백 이후에 오랜만에 출전합니다. 아무래도 실점 감각을 되찾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편성이 좀 강해 보이네요. 차후 정도 노림수를 들 만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설명들 잘 들었고요. 근데 좀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편성 선행말도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제 눈에는 6번 천년의 강도 빠르고요. 저는 8번 교학상장이 선행이 아니면은 실제로 입상까지 이뤄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말입니다. 왜 자꾸 따라가도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8번 교학상장 중심축으로 잡으셨잖아요. 그것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그 교학상장 선행 안 가도 된다라고 보고 잡으신 겁니까? 네, 굳이 무리하게 경합 선두 레이스가 아니라면은 과거 이제 장거리 레이스에서 이제 턴입 따라가는 전개에서 이제 검증을 받았던 그 과거 경험이 있죠. 자, 이번 편성 자체가 직전에도 이제 초반 그 전개가 말이 이제 착지 불량이 나고 기수가 균형을 잃으면서 외측 기대는 그 초반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페인이라고 봅니다. 미세한 차이가 이제 입상 성패를 가리기 때문에 김정희 의원 말씀대로 의지가 강하면 이 편성에서 8번 교학상장이 선행까지 나서겠죠. 금상첨화죠, 그럼. 그래서 8번 교학상장은 믿음의 중심축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부산 라스트 10일 경주는요.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자유전개 8번 교학상장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폭경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요. 올해 이제 경마도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이제 큰 대상 경주가 남아 있죠. 이번 일요일 날에는 경남 도지사배 대상 경주 안말 또 챔피언을 결정하는 경주가 있는데요. 자, 뭐 최근에 이제 부산 경마의 흐름은 상당히 그 난해한 구도 속에 다수의 경주에서 복병 전력들이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복병마를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상당히 우리가 경마하는 데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승부이지 패턴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텐데요. 저희도 그 부분 항상 노력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마필들, 특히나 복병 전력들 당일 선전을 기원하면서 또한 그 말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토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